성탄 이브 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장군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과 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북한의 성동격서 그 전술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나라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성동격서의 전략이 땅굴 전략입니다. 이 땅굴 전략은 이제 통일전선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땅굴 전략이고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김일성이는 이 땅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굴을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70년대 1, 2, 3 땅굴 그리고 90년도에 제4 땅굴을 일부러 들켜줬습니다. 이 얘기는 이종창 신부님이 경기도 강원도 지방 전방 지방 다 돌아보고 08년도에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1, 2, 3, 4 땅굴은 3.5km 이내의 짧은 땅굴이다. 그런데 다우징 이 기법으로 확인을 해보니 10km, 20km, 30km, 40km 또 이 서울 북방까지 들어온 땅굴이 즐비하더라. 그래서 17개 망을 이종창 신부님이 그렸습니다. 17개 망에 한 개 망이 2개 내지 3개를 갖고 있으니 사실상은 30개가 넘는 땅굴망을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전략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굴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들키지 않게 해라. 그러면 들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다우징을 미신으로 몰아라. 그리고 과학적 지질 검사, 물리 검사를 해도 그것은 땅굴 아니다라고 우겨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방부 내에 땅굴 탐지하는 부서, 핵심 부서를 장악해라. 이 목적으로 내려온 사람이 김부성, 신중철이라고 하는 위장 귀순자들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북한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4km 이남은 못 내려온다. 이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진삼 장군, 김진영 장군, 김진호 장군, 김홍래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정보 계통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지휘 계통에 있으면서 이걸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북한군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4km 이남으로는 못 내려온다. 그게 70년대 얘기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북한군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는 그러한 과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을 했던 이진삼 씨는 최근에도 텔레비에 나와서 북한군은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 수 없다. 황진아 국방위원장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김관진 안보실장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이거 좀 이상하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애들도 70년대에 4km를 팔 수 있었다면 80년, 90년, 00년, 14년이 된 지금은 40km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의심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국민 앞에 대통령님 앞에 4km 이남으로 못 팝니다 하는 걸 지금도 우겨대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김일성의 책략이었습니다. 땅굴을 절대 들키지 말아라. 자, 지금 땅굴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월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정은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내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날 수 있다라고 대비하지 않는 국가 국방 시스템은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직자들이 또 예비역 장군들이 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서 땅굴을 찾아놓으면 가갖고 땅굴 아니다. 이걸 덮는 국방부를 대한민국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격서 전략은 북한은 반드시 땅굴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나서서 국방정보본부장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 정보본부장이 나서서 땅굴 없다. 5km 이남에 없다. 4km 이남에 없다. 그리고 땅굴 있다라고 하는 민간단체 예비역 장군들은 의법 조치하겠다 하면서 이게 개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고발하는 11월 4일 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절을 걸어서 동부지검에 11월 5일 날 명예훼손 혐의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을 통해 갖고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 좌파를 내세워서 또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동격서는 땅굴이 없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땅굴을 들키지 말아라고 하는 김일성 3대에 의해서 성공한 전략이 돼서 우리 밑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길을 가면서 세로줄로 도로가 쫙쫙 갈라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행주산성에 가면은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완전히 바둑판같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마산 폭포공원에 가도 바둑판같이 갈라져 있는 것을 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정부에서 양주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길에 도로가 쫙 세로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틈을 골타루로 이렇게 메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해도 그러한 도로망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도로 밑에다가 땅굴을 판 나라가 북한군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미얀마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대, 그 다음에 하마스가 파놓은 거, 이러한 곳에 땅굴망 때문에 많은 도로가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을 여행하는 분들도 유심히 도로를 봐보십시오. 세로줄로 가로줄로 일정하게 가 있는 것은 밑에 도로가 비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그 밑을 지나는 공동구, 거기에다가 가스관을 묻고 전기관을 묻고 했던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땅굴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동격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으로 땅굴망이 6줄 이상이 지납니다. 성수대교 교각 밑으로. 그리고 그때 그 삼풍백화점이 94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 밑으로 땅굴망이 지납니다. 지금 123층 잠실에 땅굴망 9개가 약 35m 깊이로 밑에 들어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은 도로마다 땅굴망이 최소 3줄씩이 가면서 각 건물, 큰 건물마다 3개씩을 지하 주차장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석촌 도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 기반은 약한데 땅굴망이 7m에서 15m 그 사이로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땅굴망이 지나면은 그걸 확인해갖고 대비해야 되는 정부는 안보실장 김관진과 국방장관 한민구가 땅굴 없다라고 하니 국민들이 땅굴 밑에서 땅굴 파는 소리를 신고해도 신고를 접수할 공무원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 잘리는데 뭐하러 받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군의 성동격서의 핵심 수단은 땅굴망이다. 그리고 이 땅굴망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걸어서 뛰쳐나올 수가 있다. 지금 북한군으로 저는 의심을 하는데 월성 고리 원자력의 해킹을 통해 갖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놈들이 해킹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폭파하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땅굴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굴망 밑에서 거대한 공동구를 파고 폭약을 설치하고 터뜨리면 이제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저는 내일이지 않을까 하여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발 박근혜 대통령님, 이 땅굴 문제를 바로 잡으실 분은 대통령님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왜?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3년 동안 국방장관을 하면서 땅굴을 두들겨 막았고, 지금도 안보실장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서용석 예비역 준장, 정보 융합 분석, 정보 융합 담당 비서관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서 땅굴 없다라고 다 틀어막는 역할을 하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제발 김관진 안보실장 해임하고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하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해임하시고 서용석 정보융합 담당 비서관 해임하시고 이제 땅굴을 찾아서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채우시고 땅굴을 찾아 파괴하라는 통수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제가 땅굴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더니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네가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했는데 안 났지 않느냐. 아니 제가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영전 2011년 12월 17일 자기 아버지 영전에서 3년 내에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 3월 4일 정전협정 무효화를 하면서 5월 24일 최룡해가 시진핑이 만나서 이 전쟁 국면을 종결시키면서 전쟁 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석기가 5월 12일 날 130명 아로 모아놓고 이제 전쟁에 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 해갖고 이제 통진당 해산되고 이제 이석기 마지막 대법원 심판을 받을 텐데, 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말린 사람 장성택 고모부를 작년 12월 12일 날 공개 처형을 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자, 왜 공개 처형했습니까? 전쟁 말리면 내가 3년 내에 아버지 영전에 대해서 3년 내에 통일한다고 했는데 이걸 말리면 고모부라도 없다라고 공개 처형한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17일을 우여곡절 끝에 넘겼지만 김정은이의 말을 빌려서 12월 달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쟁 안 났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섭섭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야, 네가 타고 다니는 차 고장이 나갖고 저거 안 고치면 가서 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와서 살아있으니까 야, 나 고장 안 난, 사고 안 났는데 네 왜 고장 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고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17일 날 전쟁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땅굴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땅굴에 대해서 대비하기는 안 하고 전쟁 안 났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게 안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약 120명의 인원을 동원해갖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땅굴 아니다라고 국방부가 거짓 판정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 판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곳을 절개해보면 땅굴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개를. 자, 11월 5일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한송주 장군을 걸어서 땅굴이 없는 데 있다라고 했다고 자기 개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또 10월 29일 그 이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땅굴 없습니다. 땅굴이 있다고 외치는 민간인들하고 예비역 장군들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박규철 땅굴 탐지 과장이 지휘해갖고 양주시 광사동 남양주시 지금동에 들어가서 땅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겁니다. 아하, 박규철 대령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임무를 맡았지만 가서 땅굴을 찾을 수 없구나. 왜?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님께 수시로 땅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흥렬 경호실장이 청와대 땅굴 안 들어왔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땅굴 없습니다. 휴전선 5km 이남에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수로 무슨 수로 박규철 대령이 가서 땅굴 여기 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이 뻥을 쳤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이 지난 12월 5일 국방부가 대대적으로 땅굴 없습니다. 땅굴 있다라고 하는 민간단체 이거 뻥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희들은 땅굴 맞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왔던 기자들이 어떤 수를 써서 데스크에 집어넣겠지만 뭐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또 대통령님은 국방부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안보실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각본대로 공표하는 언론의 그 발표만 듣고 땅굴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구나, 이걸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박규철 대령은 땅굴을 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서울대 윤종열 박사팀의 전기 비저항 검사는 땅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징 테스트는 그 위에서 반드시 돌아가면서 땅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추공을 뚫고서 거기에 녹음한 것은 그 밑에서 역대책을 하고 12월 5일 날 물러난 이후에는 다시 복구하는 소리를 얘기를 해주건만 이것은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이 없고 결국은 묻혀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동격서 그 제1의 수단은 땅굴입니다. 왜? 땅굴 없다라고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은 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헤아려 주시고 대통령님 당신께서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의해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간간히 그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훈련하는 뉴스가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지상전에 대한 침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로 뭐 AN2기로 침투를 한다든지 국지전을 일으킨다든지 지상전 침투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군님께서도 군에 계실 때에 작전 쪽에 또 관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런 지상 금방 뭐 땅굴로 침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상으로의 그런 움직임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성동격서 측면에서 읽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5개 도서에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한다면 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도발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하루아침에 점령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점령하는 수단이 AN2기를 집어넣고 공기부양정을 집어넣고 점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쇼로 하고 그 이전에 뭘로 하느냐? 땅굴망이 백령도 밑으로 들어가 있고 연평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뚫고 올라가서 다 지휘부를 마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쇼를 하는 겁니다. 공기부양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서 자국군, 여기를 점령한 북계군이 우리 국군처럼 해갖고 쏴대고, 그리고 그 위로 AN2가 날아가고, 이렇게 해갖고 AN2로 공기부양정으로 그 다음에 북계군 해병대가 상륙해서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땅굴로 가서 다 마비시켜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땅굴이 있다 대비해라라고 지휘관이 그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과 육군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성동격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언론들도 이제는 정신 차리시고 땅굴이 가장 큰 성동격서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일 수 있다, 당신들이 신념이 없으면 또 그렇게 시민단체들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언론인 양심상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생각나게 하고 대비하게 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북한이 어떤 성동격서 차원에서 그런 지상전의 어떤 유도라든지 또 남한 내에 어떤 그 소요 내지는 어떤 교량이나 건물 파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에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나 군에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도 지난 1월 6일 쾌도남마 채널A 쾌도남마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살수 대첩을 하자. 왜? 땅굴은 한강 밑을 지나고 임진강 밑을 지나고 낙동강 밑을 지나니까 그쪽에다 시추를 해서 물로 집어넣자라고 했습니다. 자, 땅굴 있다, 대비해라. 이것만 하면 김정은이가 땅굴 전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아이고야, 땅굴을 뚫고 나가다가 전멸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땅굴 대비해야 됩니다. 살수 대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우징으로 우리 경복궁으로 들어간 땅굴망,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땅굴망,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추만 해놔도 저놈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이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가스라도 집어넣으면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간단한 대비책을 왜 안 하고 땅굴 없다, 땅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법 조치하겠다? 왜 이 공갈 협박만 정부가 선량한 국민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이 일을 이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김관진이가 이걸 5천만을 상대로 또 대통령님을 상대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와 황진아가 땅굴을 덮었던 여적의 장군들로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신 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뿐입니다. 이제 제발 저하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대질신문을 시켜주십시오.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대질신문을 시켜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그리고 이 누가 옳고 그른지는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땅굴 저희들 파담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절개해보면 단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역대책을 했더라도 이 단면이 나오니까 이 단면으로 판가름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속이는 여적의 장군들의 소리를 이제는 귀를 막고 대질신문을 시켜주시면 제가 이걸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격서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 성동격서 측면에서 남한을 교란시킬 때에 군이 어떤 그 각자의 그 위치에서 철저한 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에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만, 화면에만 집중하고 방심을 하게 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지금 군사 주요 지역으로 다 땅굴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서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투 비행단을 예를 들면 대구 비행장에, 광주 비행장에, 중원 비행장에, 원주 비행장에 그 안에 땅굴이 바둑판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군 사령부 6가닥이 정문에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가서 못 재봤습니다. 9사단 거기도 6가닥이 정문에서 들어갔는데 안에 어떻게 된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군 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대구 앞에 6가닥이 들어갔습니다. 표준화가 돼갖고 땅굴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무열로 바로 옆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이 정문 앞입니다. 이 무열로로 6개의 땅굴망이 22m 깊이로 지납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 정문 앞에서 6개의 땅굴망을 옆으로 쏘아서 부대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6개 땅굴망이 제2작전사령부 영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둑판같이 연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쪽 무열로의 건널목에서 이 무열로를 따라 지나는 6개의 땅굴망, 22m 깊이에서 지나는 6개의 땅굴망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이 정문 앞에서 6개의 땅굴망이 부대로 인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제2작전사령부도 북계의 남침 땅굴에 의해서 그 지하가
완전히 점령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우징만으로는 곤란하니까 그러면 전기 비저항 검사를 이 제2작전사령부 영내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면 과학적인 기법으로 땅굴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굴 없다라고, 그 다음에 휴전선 4km 이남으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그 거짓말을 멈추시고 이제는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게까지 들어온 이 땅굴망을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서 이를 파괴하는 작전에 돌입하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간첩죄라고 하는 이 죄목을 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는데, 공개적인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면하려면 당신 스스로 지금 우리 민간단체 땅굴안보국민연합에서 제기하는 이 제2작전사령부에도 땅굴망 6개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전기 비저항 검사를 하시고 여타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국가안보를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태에서 철통같이 방어한다. 국방장관. 엉터리입니다. 땅굴에 대비하지 않고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것은 이건 성동격설을 내가 앉아서 당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남한의 교란, 어떤 소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군은 땅굴이 자부대 내에 북한의 그 땅굴이 들어와 있음을 인지하고 평상시에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또 땅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철저한 경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 국회 부의장님과 또 모 장군님을 함께 만나서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국가의 그 실세들 중에서도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땅굴을 덮고자 하는 그 세력이 더 파워가 강하다,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땅굴의 존재를 제가 볼 때는 김관진 안보실장은 알고 있지 않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알고 있지 않나,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은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땅굴을 없다라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장군 시절에, 장관 시절에, 그리고 안보실장이 돼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 물으셨을 때 땅굴 없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제 최인이 돼갖고 계속 거짓말 시켜야만 되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땅굴의 실상을 알지를 못하고 보고를 받은 대로 땅굴은 없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정부 관료들도 안보실장이 없다라고 하고 국방장관이 없다라고 하고 황진아 국방위원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게 없는 게 맞지, 저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그걸 여실성의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verisimilitude, 시밀려,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여실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설마 김관진 실장이 거짓말시키겠어? 한민구 장관이 거짓말시키겠어? 이것 때문에 다들 땅굴 없다는 쪽에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분, 그리고 또 주월 공사를 하셨던 또 장군 출신의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한정군 네 말 들어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부 말 들어보면 정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실적인 표현일 겁니다. 왜? 정부가 하도 강력하게 우리 기술자들 집어넣고 과학자들 집어넣고 장비 이러한 거 갖다 집어넣고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러고 있고, 저는 저 사람들이 녹음기도 하나 설치 안 해놓고 우리가 녹음해갖고 역대책이 있고 역대책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고, 밑에서 TBM 소리가 나면 그게 뭔지 몰라도 밑에서 녹음한 거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 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 대령이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이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네 말도 일리가 있고, 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5천만 국민이고 대통령님의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km) (40km) 또 이 서울 북방까지 들어온 땅굴이 즐비하더라. 그래서 17개 망을 이종창 신부님이 그렸습니다. 17개 망에 한 개 망이 2개 내지 3개를 갖고 있으니 사실상은 30개가 넘는 땅굴망을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전략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굴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들키지 않게 해라. 그러면 들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다우징을 미신으로 몰아라. 그리고 과학적 지질 검사, 물리 검사를 해도 그것은 땅굴 아니다라고 우겨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방부 내에 땅굴 탐지하는 부서, 핵심 부서를 장악해라. 이 목적으로 내려온 사람이 김부성, 신중철이라고 하는 위장 귀순자들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북한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4km 이남은 못 내려온다, 이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진삼 장군, 김진영 장군, 김진호 장군, 김홍래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정보 계통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지휘 계통에 있으면서 이걸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북한군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4km 이남으로는 못 내려온다. 그게 70년대 얘기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북한군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는 그러한 과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을 했던 이진삼 씨는 최근에도 텔레비에 나와서 북한군은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 수 없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대, 그 다음에 하마스가 파놓은 거, 이러한 곳에 땅굴망 때문에 많은 도로가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을 여행하는 분들도 유심히 도로를 봐보십시오. 세로줄로 가로줄로 일정하게 가 있는 것은 밑에 도로가 비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그 밑을 지나는 공동구, 거기에다가 가스관을 묻고 전기관을 묻고 했던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땅굴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동격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으로 땅굴망이 6줄 이상이 지납니다. 성수대교 교각 밑으로. 그리고 그때 그 삼풍백화점이 94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 밑으로 땅굴망이 지납니다. 지금 123층 잠실에 땅굴망 9개가 약 35m 깊이로 밑에 들어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은 도로마다 땅굴망이 최소 3줄씩이 가면서 각 건물, 큰 건물마다 3개씩을 지하 주차장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석촌 도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 기반은 약한데 땅굴망이 7m에서 15m 그 사이로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땅굴망이 지나면은 그걸 확인해갖고 대비해야 되는 정부는 안보실장 김관진과 국방장관 한민구가 땅굴 없다라고, 땅굴 없다, 5km 이남에 없다, 4km 이남에 없다, 그리고 땅굴 있다라고 하는 민간단체 예비역 장군들은 의법 조치하겠다 하면서 이게 개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고발하는 11월 4일 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절을 걸어서 동부지검에 11월 5일 날 명예훼손 혐의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을 통해 갖고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 좌파를 내세워서 또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동격서는 땅굴이 없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땅굴을 들키지 말아라고 하는 김일성 3대에 의해서
성공한 전략이 돼서 우리 밑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길을 가면서 세로줄로 도로가 쫙쫙 갈라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행주산성에 가면은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완전히 바둑판 같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마산 폭포공원에 가도 바둑판 같이 갈라져 있는 것을 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정부에서 양주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길에 도로가 쫙 세로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틈을 골타루로 이렇게 메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해도 그러한 도로망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도로 밑에다가 땅굴을 판 나라가 북한군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미얀마나 레바논이나 성탄 이브 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장군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과 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북한의 성동격서 그 전술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나라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성동격서의 전략이 땅굴 전략입니다. 이 땅굴 전략은 이제 통일전선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땅굴 전략이고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김일성이는 이 땅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굴을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70년대 1, 2, 3 땅굴 그리고 90년도에 제4 땅굴을 일부러 들켜줬습니다. 이 얘기는 이종창 신부님이 경기도 강원도 지방 전방 지방 다 돌아보고 08년도에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1, 2, 3, 4 땅굴은 3.5km 이내의 짧은 땅굴이다. 그런데 다우징 이 기법으로 확인을 해보니 10km, 20km 황진아 국방위원장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김관진 안보실장 4km 이남 땅굴 팔 수 없다. 이거 좀 이상하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애들도 70년대에 4km를 팔 수 있었다면 80년, 90년, 00년, 14년이 된 지금은 40km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의심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국민 앞에 대통령님 앞에 4km 이남으로 못 팝니다 하는 걸 지금도 우겨대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김일성이의 책략이었습니다. 땅굴을 절대 들키지 말아라. 자, 지금 땅굴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월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정은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내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날 수 있다라고 대비하지 않는 국가 국방 시스템은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직자들이 또 예비역 장군들이 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서 땅굴을 찾아 놓으면 가갖고 땅굴 아니다. 이걸 덮는 국방부를 대한민국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격서 전략은 북한은 반드시 땅굴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나서서 국방정보본부장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 정보본부장이 나서서